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입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에서 이거는 뒤지고 매수인이 330점.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4자동 고라니 사태 최종 2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안녕하세요. 배세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 강의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하시면서 또 부족한 내용들을 이제 보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실제 우리 공시법에서는요, 거의 기출문제만 잘 이해하셔도요, 기출됐던 문제들이 또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시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집은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 이런 내용들은 기출되지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출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조금씩 추가해서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요, 공시법 24문항 중에서 뭐 20문항까지도 충분히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문제집 한 번 보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셔서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이론서 보듯이 이론서를 뭐 2번, 3번 보듯이 문제집도 2번, 3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1편 지적제도부터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의 지적제도의 개설인데요. 지적제도 개설에서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문제는 주로 용어의 정의 쪽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입지. 양입지는 이제 2장이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여기서 출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지적제도의 일반적인 어떤 개념 이거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고요.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죠. 2번 등록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법은 건물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2번이 틀린 것이고요. 3번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신청하죠.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그러니까 직권 등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이설어주죠. 그리고 공동 신청에 의한다. 물론 등기 중에서도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등기 그러면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는 신청 그리고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4번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죠. 다 조사 측량하여 등록을 하는데 등기는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만을 심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류 심사만 하는 거죠. 신청서하고 이제 첨부 서면만 심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5번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등기는 이제 사법부, 구체적으로는 이제 등기관,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자, 2번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이제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게 있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공통적으로 등록되고 또 소유자가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자, 1번 부동산 등기법은 소유자의 일치를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소관청에 대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제도를 두고 있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죠.
2번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대장의 등록상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유자 정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요, 등기부가 기초가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대장이 기초가 되고요. 이때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겠죠.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를 봤더니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더라 이거죠. 그럼 불일치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소유자만 정리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불일치할 때는 그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를 해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킨 이후에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죠. 3 보시면 이의 경우에 소관청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 소관청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기초로 등기소에서 일치를 시키는 등기를 하는 것이죠. 일치시키는 등기를.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도록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통지를 하는 거죠. 불부합 통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가 되면 비로소 이제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이 틀린 내용이죠. 4번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5번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 일치를 위해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때 등기부도 고쳐라 라고 해서 등기 촉탁 제도를 두고 있죠. 자, 3번은 다음은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건 지적의 역사와 관련된 발전 과정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세지적은 과세를 위해서 만들어 온 지적을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세지적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과세지적, 과거의 과세지적에서는 주로 이제 면적을 중심으로 세금을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액 결정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면적 중심의 지적제도가 됩니다. 자, 2번 세지적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개인의 소유권 보호 문제가 생겨서 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도 등록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지적이죠. 법지적은 이제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위치본위, 그러니까 위치를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의 한계 설정과 경계 복원의 기능을 강조하며 위치본위, 위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운영제도이다. 3번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인 평면 직각 종횡선의 수치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며 도의 지적에 비하여 정확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계를 등록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도회적인 방법으로 그 도면에 등록하는 방법. 그런데 도회적으로 도면에 등록하게 되면 모든 게 장점이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계점을 이제 좌표로 등록을 하는 거죠. 이 좌표로 등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치지적이고요. 수치지적은 다 단점이죠. 비용도 비싸고요. 보기도 어렵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 장점이 바로 정확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지적의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수치지적이니까 수치지적은 정확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죠. 또 우리의 지적은 평면지적, 2차원 지적이죠. 그래서 평면지적은 4번 보시면 고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그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그러니까 실제 지표면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투영을 해가지고 그 평면, 수평면을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5번 적극적 지적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이죠. 그래서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은 하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번은 시험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요. 4번 보시면 도의지적, 수치지적, 이제 장단점이죠. 1번 도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의적으로 측정하여 도면에서 선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선으로 등록되죠.
2번 수치지역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경계를 표시하는 지적제도다. 그렇죠. 맞죠? 자, 도의지적의 모두 장점입니다. 정확성만 빼고는요. 도의지적은 수치지역에 비하여 토지의 모형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고요. 4번 보시면 도의지적은 수치지역에 비하여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적게 들고요. 단 하나 단점이 정밀도가 낮다라는 거죠. 정밀도를 위해서 수치지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4번이 틀린 거죠. 자, 우리나라는 도의지적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임야대장 아니면 토지대장 그리고 이제 임야도 지적도에 다 등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치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 지역 등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것이죠. 자, 5번은요, 한번 아주 오래전에 18회 때 나왔는데요. 그 지적제도의 어떤 그 목적과 관련된 내용으로요. 우리 지적제도의 근거 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요. 제1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1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요. 3개의 법이 통합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적법이 있고요. 지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로조사. 그러니까 측량법이 있는 거죠. 측량법하고, 그 다음에 조사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 3가지를 이제 통합시켜 놓은 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는요, 이 지적 파트만, 이제 지적에 관한 파트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 수로조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측량법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이 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측량, 즉, 지적 측량만 우리 시험 범위라는 거죠. 지적 측량.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적 측량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내용. 자, 측량 수로조사 및, 수로조사법이 있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요. 명칭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게 바로 이제 지적에 관한 사항이고, 동그라미 1회가 이제 측량 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보시면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지적과는 상관없죠.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루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 지적제도를 이런 것 3가지를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규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죠. 국토효율적인 관리. 이게 가장 목표고요. 해상교통의 안정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요. 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토효율적인 관리가 주요 목표이지만은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부수적으로 5번에 있는 국민의 소유권 보호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 보시면요. 제 1조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조.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의 근거 규정에, 근거 법률에 1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부터는요, 이제 그 지적제도의 이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념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념적인 내용만 한번 읽고 여러분이 넘기시면 됩니다. 자, 지적은 어떻습니까? 지적 국정주의죠. 지적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지적 국정주의가 있는 거죠.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지적 국정주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에 그 표시를 모두 이제 등록을 하죠. 등록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해서 직권 등록주의가 나오는 거죠. 직권 등록주의. 자, 이때 직권 등록주의에서요, 등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나오겠죠. 실질적 심사주의. 조사, 측량하여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서요, 이제 등록을 하여야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적이 등록되어야 형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이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 등록된 내용을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좀 알자라고 해서 지적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지적 공개주의. 공개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5개 이념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직권 등록주의, 지적 국정주의 두 가지는요,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심사, 지적 등록주의, 지적 공개주의, 이것은 이제 이것들도 5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6번 보시면 주요 이념으로 틀린 것은 4번 보시면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주의고요. 7번 지적제도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지적 공정주의란 이제 국가만이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번 직권 등록주의란 등록 대상 토지의 전 국토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시한다는 게 아니죠.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지적 공개주의는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다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만 지적 공부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 지적 형식주의는 이제 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 심사주의는 형식적인 어떤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질 내용의 적법성까지 다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다 심사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등기하고 다른 거죠. 등기에 있어서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까지 등기관이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등기관은 서류, 들어올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라는 것만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만 심사하는 것이지 실체관계 부합 여부까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는 실질적인 부합 여부까지 다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조사, 측량한다는 거죠. 자, 8번 보시면은 이제 8번부터가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제 8번부터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용어의 정의는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자, 신규 등록은 어떻습니까?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이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죠. 자, 2번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는 거죠. 등록대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6가지만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에요. 이 소유자가 들어가면 틀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보통 이제 동리가 소재가 되고요. 이 소재가 이제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이면서 여기가 이제 지번 부여 지역이 된다는 거죠. 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거죠. 지표면의 넓이 이러면 안 됩니다. 수평면의 넓이지 지표면이 아니라 수평면이죠. 자, 경계는요, 우리가 경계 그러면은 도면상의 경계를 말하고요. 실제 경계는 지상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계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고,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됐다. 직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형태가 아니라 직선으로 다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9번 보시면요. 자,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가지니까 5번만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10번은요.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소관청 그러면은요. 보통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데 요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했을 때요. 그래서 시장, 군수, 이제 구청장 했을 때 군수는 뭐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장하고 구청장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 안에요. 자치구냐 자치구가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요, 바로 구청장이 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를 두고 있으면은 무조건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안에 구를 두고 있는 시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시가 있겠죠. 특별시 시장은 어떻습니까? 안에 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역시도 어떻습니까? 광역시도 구를 두고 있죠. 광역시도 그 안에 구가 있으니까 빠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가 있죠. 대도시. 수원시, 천안시, 성남시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대도시 안에는요, 자치구가 아니지만은 또 구를 두고 있죠. 이 안에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가 두고 있고요. 또 대도시도 어떻습니까? 안에 구를 두고 있죠. 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다. 그런데요, 또 특별시는 아니지만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시는요, 세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에는요, 세종시 안에는 인구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구가 없습니다. 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구가 없으니까 특별자치시장은.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제주도요, 제주도. 제주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제주소 안에는요, 제주도, 도지사 안에 뭐가 있냐면요, 도 안에, 보통 이제 도는 그 위 단계가 될 텐데, 이 위 단계가 되겠죠. 도 안에는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습니다. 이때 제주시나 서귀포시는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시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요, 행정시일 뿐입니다.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선거할 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선거하지 않습니다. 제주 도지사만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시의 시장이요. 그러니까 도 안에 어떻습니까? 행정시가 있다는 거죠. 행정시장. 그래서 서귀포시나 제주 안에는요, 구가 없어요. 거기는 따로. 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시 시장은 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시장이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행정시 시장은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는 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이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든 상관없이 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보죠. 첫 번째, 행정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또 2번,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든 자치구의 구청장이든 다 그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똑같은 거죠. 자, 특별자치시장은 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안에 구가 없으니까. 근데 5번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이요. 자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를 두고 있으면은 이런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하는데 이 대도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용어의 정의자,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지적소관청은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아닙니다. 시군구가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개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일한 사람은 아니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틀립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2번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죠. 주된 용도죠. 용도. 지목이 자주 나옵니다. 형상, 형질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주된 용도. 용어의 정의는 정확해야 됩니다. 용도다. 자, 3번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 반드시 지적도라고만 나와야 돼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 해버리면 틀립니다. 임야도 나와도 틀리고요. 오로지 지적도 상에서만 축척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 우리는 축척 변경을 하죠.
3번은 맞죠. 4번은 토지의 표시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만 들어가야 돼요. 소유자가 들어갔으니까 틀리게 되겠죠. 또 5번 분할이라 하면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죠.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은 합병이고요. 자, 12번 또 용어의 정의죠. 자, 토지의 표시는 앞에서 했으니까 가고 넘어가고요. 지번부여지역은 이제 동리를 말한다. 맞죠. 자, 지목은 토지의 지형 이렇게 나와도 틀린다는 거죠. 토지의 주된 용도 명확하게 주된 용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4번 경계점은요.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자, 경계점은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도면에는 이제 도의 형태로 등록되고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죠. 자, 그래서 경계점은요, 도면에도 등록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두 곳에 등록이 돼요. 그러나 경계는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선을 경계라고 하기 때문에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죠. 그러나 경계점은 도면 이외에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고요. 자,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이것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13번은요. 용어 또 옳은 것이죠. 자,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포함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됩니다. 자치구 아닌 구청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치구 아닌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구청장은 자치구냐 아니냐를 불문합니다. 2번 등록전환은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만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요. 한 필지로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죠. 합병은 이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고요. 자,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 변경이 맞는 거죠. 그리고 5번 축척 변경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해버리면 틀리다는 거죠. 지적도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축척 변경입니다.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4번은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자, 지번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죠. 번호. 맞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 자, 주된 용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죠.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한 변경, 말소하는 거 맞고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지적공부 시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건 총 5가지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는 것이죠. 토지의 이용 및 규제,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 계획 확인서 여기에 등록되는 거죠. 토지 이용 및 규제,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는 등록되지만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등록되지 않는 것이고요. 부동산의 가격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수용 보상금을 얼마로 주는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기록이 안 돼요. 부동산 가격. 그리고 등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부동산의 권리.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총 5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권리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4번 더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것을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됐다. 자,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되었다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에 가서도 얼마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정보관리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속 지적도요. 연속 지적도가 작년 시험에요. 살짝 다른 내용하고 섞여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이제 전산화된 지적도나 임야도 파일을 이용합니다.
전산화, 이제 도면도 많이 전산화됐어요. 그래서 전산화된 도면들을요, 파일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이제 붙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연속 지적도라고 합니다. 자, 전산화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 연속 지적도도 당연히 전산화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연속 지적도는요, 만들 때 사무실에서요, 전산화된 지적도를 그냥 연결시켜서 만든 것 뿐이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측량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것이요, 작년에 이제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측량을 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을 모두 봤는데요. 자, 1장 내용에서는요, 특히 용어의 정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제 2장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자, 토지의 표시. 자, 등록 방법은요, 일단 토지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적국정주의죠. 국가만이 지적에 관한 사항,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지적국정주의죠. 자,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국가기관으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다 이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토지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이동.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로 등록한다든지 또는 변경된다든지 말소하는 경우. 이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다 이렇게 등록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적소관청에 맡겨가지고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리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 등록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지적특정주의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는 거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그리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그 개별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은 그 관할하는 해당하는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토지 등록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역은 니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여기서 조사 측량이라는 것이 실질적 심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디귿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리을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 것이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라는 말까지 들어가 버리면요.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자, 위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여기는 소재까지 들어가 있죠. 소재까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모든 토지를 등록합니다. 관리토지, 뭐 이런 거, 사유지냐, 국유지냐, 공유지냐 따지지 않고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된 다음에 무엇이 발생했을 때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토지의 이용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적법에서는요, 토지의 그 물리적 상태만을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은요, 토지의 물리적 상태, 토지의 이동이 등록돼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이제 이용을 다루는 거죠.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 물리적 상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등록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용이라는 말 나오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을 다루지는 않죠. 우리는 이동만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물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자, 2번 보시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요. 등록과 관련된 틀린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소재가 안 나오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는 오른쪽에 3번에 있는 것이죠. 3번. 3번이 어떻습니까? 등록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떻습니까?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이때 조사는 무슨 조사가 되겠습니까? 토지 이동 조사가 되겠죠? 토지 이동 조사. 이동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조사하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먼저 이동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요.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사부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조사부를 작성해서. 조사부에 작성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조서가 될 것이고요. 조서라고 합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요. 이제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생략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가 생략돼서. 그럼 조서를 꾸렸으면은요. 이 조서에 따라서 이제 등록을 할 텐데 바로 지적소관청에서 이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겠죠.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결재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결재를 받는 게 뭡니까? 결의서죠, 결의서. 결의서를 써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겠죠.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한 결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이동 정리를 하는 거죠. 이동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한다. 자, 정리를 하게 되는 전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이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이용 계획이 아닙니다.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냐?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 사항은요. 우리가 외웠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은 반지축. 과거에는 제도 있어가지고 지적공부 제작성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기가 지적공부가 전산화가 되면서 제작성 하는 일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작성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반지축이죠. 그래서 반출, 지번 변경, 그리고 축척 변경. 이 세 가지만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시도지사 승인.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3번, 오른쪽에 3번 보시면 먼저 풀죠. 옳은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맞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이 전차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 우리 2번에서요. 이제 4번 보시면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이제 조사부에 이동 현황을 적고요. 그 다음 조서 작성하고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면은 그때 그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 수립해야 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거죠. 토지 이용 이런 건 안 다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금 토지 이동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 이동 조사.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필지 이제 성립 요건 해서요. 이제 지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필지별로 등록할 때 그 한 필지의 성립 요건, 이게 나오는 거죠. 한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양입지가 나오는데 양입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필지별로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이제 등록 방법을 다루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